안녕하세요. 아그네스 하우스의 아하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싶은 책은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이에요. 마법의 말, 그러니까 행운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말도 있고요. 불행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말이 있대요. 정말 궁금하죠? 이 책의 저자는 26살 때 이스라엘로 여행을 하면서 어떤 할머니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기묘한 경험담을 담은 강연록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은 일본에서 정식으로 출간된 적이 없는데도 입소문만으로 130만 부를 기록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대요. 책 앞부분에 저자와 그 이스라엘 할머니의 신비한 만남이 있는데 우리는 이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은 무엇인지, 불행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말은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함께 할게요. 할머니가 누구나 행운은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행운의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할머니가 얘기해줘요.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야.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고맙습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합니다야. 쉽지? 그 당시에 26살이었던 저자가 물어봐요. 에이, 그냥 평범한 말이네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죠? 할머니가 얘기해줘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지만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이겠구나. 고맙습니다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말하는 거지. 나쁜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또다시 나쁜 일이 생기게 마련이지. 불행은 항상 겹쳐서 일어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럴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행의 사슬이 끊어진단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불운이 닥쳐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게 상황이 바뀌는 거야. 그렇고 말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는 마법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단다. 그리고 감사합니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손꼽아 기다리던 운동회가 내일 열린다고 할 때 날씨가 화창하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날씨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또한 이 말도 매우 유용하단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일 날이 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일주일 후 어디 어디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말하면 정말 이루어진단다. 아무런 의심도 불안도 걱정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정리해 볼까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미래에 대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할머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을 하면 운이 달아나 버린대요. 작가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 말은 지저분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기도 조금 기분이 다운되지만 써 있으니까 읽을게요. 지저분한 말, 제기랄, 되져라, 짜증나.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그래요. 이런 말들은 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 그대로의 인생을 살게 된단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만 써야 돼. 그 당시에 작가는 학창 시절에 그런 말들을 많이 썼었고 인간 관계가 나빴고 사소한 일로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그 말에 뜨끔했대요.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흉을 봐서도 안 돼. 절대로. 방에 혼자 있을 때조차
남의 흉을 봐서는 안 돼. 또한 화를 내도 운은 달아난단다. 화를 내면 낼수록 애써 쌓은 운이 하나 둘씩 사라지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안 돼. 알았지? 모든 말에는 혼이 깃들어 있단다. 정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한 말만 사용해야 돼. 작가는 먼 타국 이스라엘에서 이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말들이 전부 가슴에 와 닿았대요. 사용하는 언어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본인이 내뱉은 말 그대로의 인생을 산다. 그날 이후로 작가는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를 꾸준히 실천했대요. 의외로 빨리 좋은 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대요. 난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운이 따라줘. 작가는 사이토 히토리 씨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대요. 사이토 씨가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데 특히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면 반드시 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단 운이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운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이 없다, 운이 나쁘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운이 좋다고 말하면 반드시 운이 따르지만 우리는 가끔씩 진퇴양난 상태에 빠져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인가를 따지기 전에 즐거운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이 따른다, 운이 좋다는 말도 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었대요. 바로 그 말을 기꺼이 들어주는 자기 자신에게요. 그랬더니 입버릇처럼 말하게 되었대요. 그 말들이 습관처럼 나온다면 일단은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연습해보죠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따른다. 운이 좋다. 저는 이 책을 구입한 지 중고로 절판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저는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가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로 말하면 불행의 사슬이 끊어진다.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더 안 좋은 일, 뭐 더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고맙습니다 말하면 더 이상 안 좋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작은 소책자에 작가의 경험담이 들어있는데 이 작가는 교통사고를 2번이나 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고맙습니다 라고 내뱉었고 그 두 사건 모두 잘 처리되고 교통사고를 당한 상대방 피해자와도 잘 지내게 되었대요.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 턱에 지금 뾰루지가 2개나 났거든요. 하나는 좀 커요. 자, 왜 하필이면 오늘 뾰루지가 났을까? 더 커지지는 않을까? 언제 났지? 언제 들어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 뾰루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아이가 짜증을 내도 고맙습니다.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과자 파티를 했는지 과자 봉지가 방바닥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한테 폭풍 잔소리를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머니룰의 저자도 늘 얘기하잖아요. 풍요를 끌어들이고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고 당신의 기분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기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좀 가능해져요. 페이지 139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행복 처방전. 인간을 지상에 피는 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꽃이라면 최대한 오래 또 아름답게 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꽃의 삶을 보낼 수 있을까요? 식물인 이상 대지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아름다운 꽃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뿌리에 물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는 영어로 root, 복수형은 root. 이것은 조상, 선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뿌리를 자세히 보면 수많은 가지로 갈라져 있어서 마치 수많은 조상님을 연상케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뿌리는 부모님, 그 다음은 조부모님? 그러니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물 대신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안심하고 아름답게 꽃을 계속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이 표현 참 좋네요. 인간을 지상에 피는 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이 지상에 피는 꽃이에요. 나의 뿌리는 땅속 깊이, 깊이 또 멀리 멀리 퍼져 있습니다. 나의 뿌리가 튼튼하게 나의 꽃이 활짝 생명력 있게 피기 위해 나는 감사를 매일매일 매 순간 나에게 뿌려줍니다. 작가는 그 당시 마법의 말이 인생의 전부였고 입버릇처럼 감사의 말을 했더니 말투가 바뀌고 더 이상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친구도 늘었고 더 많은 행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대요. 마법의 말 덕분에 작가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법의 말은 매우 간단하지만 심도 있는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간혹 엉뚱한 질문을 받는데요. 이런 거요. 마법의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다. 라고 말이에요. 마법의 말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에게 큰 결실을 맺어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책 163 페이지 자신이 한 말과 반드시 다시 만난다. 할머니는 우선 좋은 말을 쓰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산단다. 20세기 최고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에드거 케이스는 인간은 자신이 한 말과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말했는데, 즉 우리가 내뱉은 말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는 명언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험한 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든 나날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 부정적인 말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을 타인과 본인에게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의 말을.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는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할머니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대요. 마음가짐도 물론 중요하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투란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너의 눈앞 상황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게 된단다. 마음보다 말이 중요하다는 이 부분은 당시 무척 거칠게 말했던 작가에게는 가장 적절한 조언이었대요.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우선 말투를 바꿔야겠다고 다짐했고
머지않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의식도 변하기 시작했대요. 따라서 우선 말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적시적소에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식의 영역에서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 입만 벙긋거린다면 의식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걸맞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은 생명력을 갖고 진화할 것입니다. 말의 진화를 돕기 위해서는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약함으로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법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감사의 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말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할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는 좀처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즉시 말하라고 했습니다. 설령 소리를 내어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말일 뿐 진심이 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심하게 혼났을 때 젠장,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이 드는 즉시 자기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거려 봅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하게 꾸짖은 상사 곁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정중히 말하면서 나를 꾸짖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사는 깜짝 놀라는 한편 감동할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취한 자기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화가 날 때 즉시 내뱉은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의 도움이 컸으므로 그 말의 의의를 곱씹어 본다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행동이 동반된 감사의 말은 서서히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넓혀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설령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마음이 건강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말이란 마치 바다 위의 섬처럼 사소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감사합니다 라는 사소한 말은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 감정이 더해져 바다 같은 의식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그것이 마침내 말과 행동을 자극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 행동, 의식의 상호작용이 감사의 본질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은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즉, 감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말뿐인 고맙습니다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말에서 의식으로 전달된 결과물이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 마법의 말 하면서 끝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미래에 대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따릅니다. 운이 좋습니다.